그러고 보니까 정윤혜 씨, 정유라 씨 두 부녀 관계도 궁금해지는데 예. 정윤혜 씨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정윤혜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 어쩌겠느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제3자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너무 조금 냉담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약간 거리감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건 유체 이탈이 아니라 뭔가 예. 하여튼 부성 예. 이탈이라고 할까. 어쨌든 자, 그 남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화제가 되고 예.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도 무슨 뭐 얘기하고 싶지 않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수사를 성실히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약한 여자, 뭐 지켜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유라 씨가 예. 이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는 강한 여자, 좀 무섭다 이런 쪽인가. 그리고 박근혜 예. 대통령은 약해서 지켜주고 싶나 지켜주고 뭐 이런 게 싶고. 화제가 어허. 되면서 예. 근데 하필이면 왜 일국의 대통령이 약한 쪽에 포지셔닝이 됐을까,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백 교수님, 네. 그나저나 최순실 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나요? 있었더라고요. 일단 정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처분이 연상이었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연하남하고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82년에 김용호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서 3년 만에 이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혼 사유 등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그 최태민 씨의 일가의 그 가계들을 보면 예. 그 아들이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친권이 없기 때문에 가계도 이름이 못 올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잘 알려졌다시피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이 정윤혜 씨가 근무하던 비행기 안에 최순실 씨가 탑승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는 정윤혜 씨의 아버지 인터뷰가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뭐 평범하다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윤혜 씨가. 그런데 최순실 씨 만나고 정말 인생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9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사 항공사. 보안요원을 한 예. 보안요원 그냥 뭐냐 경호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다가 최순실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뭐 제과점이라든지 일식집, 수입상 사장님이 됐습니다. 사장님 역할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입문한 98년부터는 예. 국회의원 박근혜 비서실장 명함을 파고 다녔었거든요. 예. 완전 인생이 바뀐 거죠. 완전 인생이 바뀌었다. 그 당시 보궐선거가 달성군이었는데 예. 엄삼탁 씨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엄삼탁 씨를 이제 눌러버렸는데 그때 정윤혜 씨 공이 상당히 컸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를 잘 아는 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언니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링겔 받고 있다 했더니 아니 뭐 하는 게 있다고 링겔을 받냐고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그때 정윤의 그 문건 사건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로 그 사람이 뭐 실선이다 뭐하다 그러니까 이혼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꼭두각시였거든. 이 언니가 뭐 이렇게 시키는 거를 남편이 다 했던 거거든요. 네, 저 얘기에 따르면 정말 최순실 씨는 악처 중에 악처였고 백 교수님, 네. 정윤혜 씨는 눈칫밥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운전기사분들이 요즘에 증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 17년 운전기사 생활했던 분의 말에 따르면 대릴 사이로 최태민 씨 집안에 들어가서 정말 시종일관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의 눈치만 보고 살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계에 입문을 했을 때 비서실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 밤에 술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죠. 최순실 씨를 붙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신해서 정윤혜 씨를 붙여준 것이지. 남자 역할이 하나 필요해서. 그랬었죠. 예. 거의 말해서 이제 술상으로 붙여준 거지 뭔가 사위를 키워주고 밀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부부 싸움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증언들이 좀 있습니다. 딸 정유라 말에 따르면 예. 두 사람 싸우면요, 프라이팬, 식칼 같은 거 들었다고 좀 얘기가 좀 있고요. 또 이 이제 운전기사가 많은 증언들을 했는데 운전기사 얘기에 따르면 두 사람 싸우다가 정윤혜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에서 내리고 그러고 나중에 보따리 사고 나가서 또 일주일 후에 또 돌아오긴 또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됐다 그러고 예. 또 최순실 조카에 따르면 예. 너무너무 싸운 지 오래돼서 언제 이혼하더라도 이건 이상할 게 아니다, 이런 예.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윤회 씨가 꽉 잡혀서 산 것 같지만 또 정윤회 씨 얘기는 다르거든요. 예. 가정의 주도권은 내가 주고 있었다. 예. 이런 얼마 전에 얘기를 이제 한것 정윤회 씨 같은데요? 인터뷰가 예. 기사화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최순실 씨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 내가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을 참아 버리지 못했는데 예.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이런 국정농단을 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윤회 씨가 내가 좀 성격이 남자다운 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서 마치 최순실 씨를 자기가 과거에는 억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나 네. 지금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예. 지금 뭐 그 최순실 씨 쪽 운전기사 말만 들어봐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뭐 국회의원 시절에 연설문 같은 게 일단은 정윤회 씨한테 올라가서 1차 검수를 받은 다음에 예.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올라가서 최순실 씨가 이건 아니야 줄을 짝짝 그으면은 예. 정윤회 씨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주변 지인의 말들을 들으면 아무래도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 위에서 이렇게 내려누르는 입장은 아니었던 게 아닐까.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한 예. 최대의 반항이 저거라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뭐요? 하다가 혼자 나갔다. 일주일 있다 조용히 들어오는 거. 예. 뭐 이 정도로 눌렀다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정윤회 씨가 옛날에 보안요원 출신이고 하니까 좀 남자로서의 예. 호기로 아하. 이렇게 내가 옛날에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인터뷰는 했지만 예. 사실은 역시 최순실 씨가 예. 인자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모든 그 전말을 가장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윤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윤회 입을 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입을 열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는 뭐 크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가 그리고 않고. 정윤회 아버지의 인터뷰가 더 쇼킹했죠. 최순실 어머니 뭐죠? 거기 가서 노래 네, 불렀다. 생신잔치 가서 박근혜가 노래 불렀다. 그리고 둘이 헤어진 것도 박근혜 대통령 뜻이었다. 그다음에 거기 인터뷰에 하나 보면 제가 요거를 이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윤회는 초혼이고 최순실은 재혼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나오는데 정윤회 아버지 인터뷰에. 네. 그런데 최순실이 애를 하나 데려갔다는 표현이 나왔다. 데리고 사라져요. 왔다지. 예, 데리고 왔다. 예. 근데 그 애에 대해서 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애가 누구냐? 지금 누가 추적하고 있겠죠. 기자가. 근데 지금 정유라는 96년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94년에 결혼했고 네. 96년에 정유라를 낳아서 지금 20살이다. 네. 라는 건데 그러면 그 애는 어디 있어? 최순실이 데려온 애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에 대한 이후 추적 보도가 없어요. 그 애가 정유라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 애는 정유라일 수 없어요. 정유라는 왜냐면 아니고. 그때 이미 애를 하나 데려왔다 그랬으니까 나이로 쳐도 22살이 넘어야 되는 애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몇 살이었다는 기록은 그렇죠. 없어요. 훨씬 많이 먹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게 애가 아니고 동생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 머리가 빨리 도세요. 자, 박원님 봐요. 아주 막 나가시는구나. 뭔 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근데 어쨌든 그건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얘기 너무 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재석 씨 이야기에 의하면 또는 조순재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근데 자기 강남에 이제 살 적에 박근혜가 그렇게 뭐에 끌리는 듯이 오면은 우리는 나 이렇게 마당 쓸다가도 숨어 있고 이러면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아주 좁은 방, 거의 그냥 사람 두 사람이 누우면 정말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좁은 길고 좁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최태민과 하루 종일 안 나왔고 밥을 이렇게 넣어주면 최태민이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식판을 밖으로 빼는 이런 식이었었다라고 하죠. 네,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좀 알려졌어요. 통화 내용. 네, 박 전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거 하나도 모른다 있고. 그랬는데 초등학생으로. 초등학생으로 본 적도 없다 그랬는데 네. 그리고 몰타에 네.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지만 사실 검찰에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네, 당연히 네. 흘렸겠죠. 구체적으로는 정유라가 확인을 해준 바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1월경에 최순실 씨가 전화를 걸어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안부 인사 같은 것을 나눴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정도는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최순실 정유라 씨는 이름을 바꾼지도 몰랐고 초등학교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했는데 네. 안부 전화를 사실 미안했겠죠. 몇 차례. 자기 때문에 탄핵까지 돼가지고 청와대에 있으니까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때만 특정됐지만 그 이전에 통하지 않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유라도 분명히 뭔가 그 자금 관리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소극적으로라도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정유라가 안부 전화였다는 쪽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통화 내용도 모르면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뇌물로 판단한 돈 그 중에서 약 2억 9천 3억 가량 좀 못 미치게는 직접 받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횡령을 해서 쓴 것도 있고 비대기에 넘어간 것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그냥 받아 쓴 것일 뿐이지 정유라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다는 쪽에 변호인의 주장이 더 먹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고요. 예, 일단 몰타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다른 저는 또 한 가지가 저게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 말 장사와의 전후 상황들, 교환 계약이라든가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저 엄마가 이 얘기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돈을 제때 안 줘가지고 뭐 엄마가 차액을 메꿔주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 세탁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는데 원래 말이 이제 비타나하고 라오싱인가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삼성이 제공한 말 두 마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이 사줬다라고 알려진 말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담이 가니까 삼성이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말이었고 우리 말인데 팔았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판 게 아니고 다른 말들하고 바꿔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블라디미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 명화하고 바꿔치기를 했고 오히려 그 말이 더 비쌌기 때문에 그 차액을 최순실 씨까지 동원을 해서 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 세탁이 저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간단 요약하면 삼성이 소유했던 말 두 마리를 말 장사한테 주고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최순실 씨는 더 비싼 말을 사는데 요 두 말 삼성이 소유했던 두 말 가격을 뺀 차액만 내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 두 말 가격을 최순실 씨한테 준 것이기 사실상 때문에. 준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용한 돈 세탁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뇌물이다. 뇌물이다라고 했는데. 말은 맞죠. 이렇게 했다면 교환 계약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또 이제 삼성 측의 어제 이제 나온 주장이죠.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었고 최순실이 준 게 아니고 말을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돌려받았다. 매매 계약을 해지라고. 돌려받았다는 걸 보면 원래 우리 말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말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아서 한 마리는 한국에 들여왔고 한 마리는 독일에 지금 말 관리하는 목장에 맡겼다. 그런 말을 주장하려면 이런 입증이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엔. 저는 굉장히 웃기는 해명이라고 보거든요. 왜 웃기냐면 그때 말을 두 마리를 그 말장사한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장사가 바로 입금 내역을 그 수십억짜리 말을 말 주고 나서 돈을 안 받았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것도. 일단 삼성에서는 그때 당시 매매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그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사서 가지고 있다가 삼성이 하다가 말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주인 옮겨가는데 뭐 이거는 법적으로는 가축이기 때문에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할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거기는 무슨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뭐 집처럼 그냥 당신이 가지세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 도로 찾아와서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원래부터 삼성 거였다고 얘기하기는 좀 빈약해 보이는데. 되게 궁색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더 궁색한 부분은 그게 무슨 결정적인 것처럼 주장했는데 궁색하다고 보고요. 그 교환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이 이제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말은 줬고 삼성이 그 말장사한테 근데 돈을 안 받고 새로운 말을 가져오면서 차액만 지불했다. 이 교환 계약인데 삼성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최순실 씨 혼자 한 일이다. 자기를 속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승마 지원 사업을 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그 말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렇죠. 말장사하고 싸바싸바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근데 이런 이야기가 해 사람들이 야 정유라 보니까 최순실하고 똑같이 생겼더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녀 사이만 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매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매 관계도 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만 또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한 언니어, 엄니어가 되는 이제 그런 거죠. 사망 신고가 없는 사망 진단서가 없는 최태민과 함께 출생 신고서가 불명확한 그 정유라의 출생의 비밀도 어떻게든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어디서 출생해서 어떻게 키워졌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기록이 현재로서는 드러난 게 전무하잖아. 그런 거 꺼내 볼만 하거든. 근데 10년 전에 그 정유라 10세인 거잖아요. 10년 전이면. 그렇죠. 근데 10세 치고는 참 우량하긴 우량하다. 우리 딸이 10살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10세부터 말을 탔다는 거 아니에요. 따져놓고 보면.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중학교 들어가서 뭘 했네. 이 얘기는 중학교 나이 때 뭘 시작했네란 얘기로 우리가 역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 자기네는 음악하다가 중학교 때 승마로 재능이 없어서 재미없어서 이모 따라서 갈아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10세가 사실은 10대가 아니라 중학생 때였어야 맞는 거지. 그 방송이 나왔을 때는. 하하.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마음이 여려서 지금도 독일에서 교민들한테 감시당하면서 어딘가에 셀프 감금이 돼 있을 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찾았다고 하고 소재를. 근데 정말 그렇다. 아니 당시 기사가 그러네요. 승마계에서 초등학교 부문에서 중학생 선수와 실력 향상을 나란히 하고 있다. 아 뭐지? 그러니까 지들이 말한 데 그대로인 거야. 사실 지들이 얘기는 초등학생으로 입적은 시켜놨지만 그게 사실은 중학교 때였다는 거야. 육체적인 나이로 따지고 보면. 네, 단정은 못 짓겠지만 정황상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자 어쨌건 정유라도 지금 특검에 의해서 소환될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독일까지 강제 소환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사법부가 신청 독일 경찰이 잡아준다고 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지금 독일 검찰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 지금 십수년 전부터 독일에다가 돈 세탁했을 가능성을 좀 높게 사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박근혜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독일 유학이었어요. 이제 그 혹자들은 그 시간이 박근혜 출산 시기라고 보는. 근데 그때 박근혜가 갔을 때 아마 최순실도 따라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유학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는 그게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다. 외국 같은 경우나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는 데를 한번 가게 되면 거기가 찾아가게 되는 일종의 제2의 고향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순실이 10몇 년, 20몇 년 전부터 독일에다가 정착하려고 했던 부분. 거기서 돈 세탁 엄청 하고. 거기에 이제 특혜 지원 같은 걸 해주고 그러면서 독일은 삼성까지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 거고 공식적으로 특검 같은 데서 독일 정부에다가 우리 쪽으로 송환해 주세요라고 어떤 공식 요청을 하게 되면 금방 넘어오겠죠. 네. 따라서 당시 독일 그러니까 박근혜 유학 시절에 박근혜가 독일의 민간 의료원을 이용해갖고 출산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출산 기록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의료계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닐 테니까 독일은 그런 유의 어떤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가명으로 했겠죠. 아하 그때도 길라임을 몰랐구나 그때는. 뭐 다른 이름이었겠지. 최진실 뭐 이런 식의. 갖다 대도 우울하다. 에이 졸피뎀. 어쨌건 잠깐 쉬었다 가는 의미에서 박근혜 씨가 2세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종필로부터 시작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그쪽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밝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얘를 갖고 있었다. 근데 이게 밝히기에는 인간적인 동정심도 생길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누구 새끼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예측대로 최태민의 아이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겠죠.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떤 그 현실로 나타난 괴리감과 믿고 있는 어떤 사실 사이에 우리가 박근혜 사생활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대통령인데. 근데 박근혜가 말 그대로 자연인의 입장에서 있다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사라져 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랐고 그 업무를 수행을 하던 과정 중에 과거에 자기 과거사하고 엮여져 있는 개인사하고 엮여져 있는 일 때문에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취하는데 적극 협조했다. 이거는 중대한 반역행위예요. 국가와 결혼한 게 아니라 국가를 등쳐먹는 대한민국의 뺑덕어멈인 거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고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냐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정유라를 잘 키우기 위해서 최순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내 딸이니까 나도 내가 우리 부모한테서 받은 것만큼 얘한테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었다. 뭐 이런 엄마로서의 고백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까? 이해합니다. 일단은 한 30년 사시고요. 네, 재산 있는 것만 털어내시고 반성하고 사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라고 욕은 안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마음의 용서가 준비가 된다니까? 정말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든 어디든 간에 박근혜의 자녀가 있는 것은 사실로 거의 확정적이에요. 법적으로 드러난 게만 없을 뿐이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정유라가 이렇게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개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의 딸이어서라고 하면 국민적 정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돼도 안 되겠지. 근데 대통령의 딸이라고 정유라한테 특혜를 주라고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혼 사유 등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그 최태민 씨의 일가의 그 가계들을 보면 그 아들이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친권이 없기 때문에 가계도 이름이 못 올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잘 알려졌다시피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이 정윤혜 씨가 근무하던 비행기 안에 최순실 씨가 탑승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는 정윤혜 씨의 아버지 인터뷰가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뭐 평범하다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윤혜 씨가. 그런데 최순실 씨 만나고 정말 인생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9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사 보안요원을 한 보안요원 뭐냐 경호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다가 최순실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뭐 제과점이라든지 일식집, 수입상 사장님이 됐습니다. 사장님 역할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입문한 98년부터는 국회의원 박근혜 비서실장 명함을 파고 다녔었거든요. 완전 인생이 바뀐 거죠. 완전 인생이 바뀌었다. 그 당시 보궐선거가 달성군이었는데 엄삼탁 씨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엄삼탁 씨를 눌러버렸는데 그때 정윤혜 씨 공이 상당히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를 잘 아는 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가 정윤혜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에서 내리고 그러고 나중에 보따리 사고 나가서 또 일주일 후에 또 돌아오긴 또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됐다 그러고 또 최순실 조카에 따르면 너무너무 싸운 지 오래돼서 언제 이혼하더라도 이건 이상할 게 아니다.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윤혜 씨가 꽉 잡혀서 산 것 같지만 또 정윤혜 씨 얘기는 다르거든요. 가정의 주도권은 내가 주고 있었다. 얼마 전에 이제 정윤혜 씨 인터뷰가 기사화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최순실 씨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을 참아 버리지 못했는데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이런 국정농단을 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윤혜 씨가 내가 좀 성격이 남자다운 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서 마치 최순실 씨를 자기가 과거에는 억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나 지금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뭐 그 최순실 씨 쪽 운전기사 말만 들어봐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뭐 국회의원 시절에 연설문 같은 게 일단은 정윤혜 씨한테 올라가서 1차 검수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올라가서 최순실 씨가 이건 아니야 줄을 짝짝 그으면은 정윤혜 씨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변 지인의 말들을 들으면 아무래도 정윤혜 씨가 최순실 씨 위에서 이렇게 내려누르는 입장은 아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정윤혜 씨가 한 최대의 반항이 그 언니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징계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 뭐 하는 게 있다고 징계를 받냐고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그때 정윤의 그 문건 사건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로 그 사람이 뭐 실선이다 뭐하다 그러니까 이혼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꼭두각시였거든. 이 언니가 뭐 이렇게 시키는 거를 남편이 다 했던 거거든요. 네, 저 얘기에 따르면 정말 최순실 씨는 악처 중에 악처였고 백 교수님, 정윤혜 씨는 눈칫밥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운전기사분들이 요즘에 증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 17년 운전기사 생활했던 분의 말에 따르면
대릴 사이로 최태민 씨 집안에 들어가서 정말 시종일관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의 눈치만 보고 살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계에 입문을 했을 때 비서실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 밤에 술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최순실 씨를 붙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신해서 정윤회 씨를 붙여준 것이지. 남자 역할이 하나 필요해서. 그랬었죠. 거의 말해서 이제 술상무로 붙여준 거지 뭔가 사위를 키워주고 밀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증언들이 좀 있습니다. 딸 정유라 말에 따르면 두 사람 싸우면요. 프라이팬, 식칼 같은 거 들었다고 좀 얘기가 좀 있고요. 또 이제 운전기사가 많은 증언들을 했는데 운전기사 얘기에 따르면 두 사람 싸우다. 그러고 보니까 정윤회 씨, 이 정유라 씨 이 두 부녀 관계도 궁금해지는데 정윤회 씨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윤회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쩌겠느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3자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너무 조금 냉담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약간 거리감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건 유체이탈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무서운 이탈이라고 할까. 어쨌든 자, 그 남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도 무슨 뭐 얘기하고 싶지 않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수사를 성실히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약한 여자 뭐 지켜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유라 씨가 이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는 강한 여자. 좀 무섭다. 이런 쪽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약해서 지켜주고 싶나? 뭐 이런 게 화제가 되면서 근데 하필이면 왜 일국의 대통령이 약한 쪽의 포지셔닝이 됐을까?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백 교수님, 그나저나 최순실 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나요? 있었더라고요. 일단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처분이 연상이었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연하남하고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82년에 김용호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서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저거라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다가 혼자 나갔다. 일주일 있다 조용히 들어오는 거. 뭐 이 정도로 눌렀다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윤회 씨가 옛날에 보안요원 출신이고 하니까 좀 남자로서의 호기로 내가 옛날에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인터뷰는 했지만 사실은 역시 최순실 씨가 인자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모든 그 전말을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윤회가 아닐까 싶어요. 정윤회 입을 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입을 열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는 뭐 크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가 않고. 그리고 정윤회 아버지의 인터뷰가 더 쇼킹했죠. 최순실 어머니 뭐죠? 거기 가서 노래 불렀다. 생신잔치 가서 박근혜가 노래 불렀다. 그리고 둘이 헤어진 것도 박근혜 대통령 뜻이었다. 그다음에 거기 인터뷰에 하나 보면 제가 요거를 이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윤회는 초혼이고 최순실은 재혼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네, 나오는데 정윤회 아버지 인터뷰에. 네. 그런데 최순실이 애를 하나 데려갔다는 표현이 나왔다. 데리고 왔다지. 데리고 왔다. 근데 그 애에 대해서 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애가 누구냐? 지금 누가 추적하고 있겠죠. 기자가. 근데 지금 정유라는 96년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94년에 결혼했고 96년에 정유라를 낳아서 지금 20살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그 애는 어디 있어? 최순실이 데려온 애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에 대한 이후 추적 보도가 없어요.